자, 이제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서요. 친전자체 중에 마지막 종류가 하나 남았습니다. 보레인이죠. BH3. 이거를 첨가하는 반응을 배워보도록 하죠. 하이드로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BH3는 앞쪽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중심에 있는 붕소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어있는 p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화학종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들이 붕소보다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 쪽이 전자 밀도가 좀 더 높은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가 H- 형태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수소 원자가 H- 형태로 떨어져 나온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B하고 H의 결합은 붕소도 전기음성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냥 옥텟이 깨져 있는 것 뿐이고, 수소도 전기음성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서 붕소 쪽으로 전자를 받아들이자마자 수소가 전자쌍을 가지고 바로 탄소 쪽으로 들어가니까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첨가가 되는 그런 씬 어디션의 형태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앞쪽에서도 언급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탄소하고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을 때 붕소하고 수소의 결합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주변에 뭐 붕소 주변에 다른 수소들이 붙어 있다라고 쳐도 붕소 원자에 비어있는 p오비탈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파이 전자를 빼서 오자마자 H가 이 붕소가 전자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이제 수소 쪽으로 전자가 확 쏠려 버리는 거죠. 그때 탄소 쪽으로 전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전자를 뺏겨 버려요. 그래서 붕소하고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언제나 한꺼번에 첨가되는 씬 어디션의 형태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붕소가 전자쌍 받개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전자쌍 주개로 작용하므로 붕소가 차수 낮은 탄소. 여태까지 친전자체는 뭐 이런 결합이 있을 때 H 플러스도 이 알킬기가 적게 붙어 있는 쪽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차수 높은 쪽에 생겼고요. 수소가 차수 낮은 쪽에 붙었었죠. 그 다음에 뭐 X2 플러스 H2O 첨가, 이 경우에도 X2가 친전자체면은 이렇게 붙어서, 물론 이제 X가 이렇게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지만, 그 다음에 H2O가 이렇게 차수가 높은 쪽으로 들어가서 X가 결국에는 차수 낮은 쪽에, 그러니까 모든 친전자체는 차수가 낮은 탄소에, 그 다음에 친핵체로 전자쌍을 빼앗기는 애들은 대부분 차수가 높은 탄소에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뭐 마르코프니코프 법칙이라는 거랑 이제 이거랑 반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경향성이 반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을 때 여기다가 BH3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특이하게도 수소는 수소가 많은 탄소에 붙고 수소 이외의 원자들이 수소 적은 탄소에 붙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붕소가 이렇게 붙지 않고 여기에 수소가 붙어버리고, 수소가 적은 탄소에 이 자리로 붕소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붕소가 이렇게 붙어버리고 수소가 여기에 붙질 않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르코프니코프 법칙은 여기에서 HX를 첨가했을 때 H가 여기 말단에 이렇게 붙고 X가 이 자리에 들어갔었죠. 근데 이거는 수소가 이 자리에 붙고 여기로 붕소가 붙어버리니까 마르코프니코프 법칙하고 정반대로 수소가 붙는 위치가 달라졌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굳이 또 안티라는 부정의 의미, 안티라는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법칙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고, 원리대로 본다면은 친전자체는 항상 이 자리에 끝자리에 붙는 거고, 전자를 제공하는 애들이 대부분 차수가 높은 쪽에 붙는 거라서 뭐 규칙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차수가 높은 탄소고, 여기가 차수가 높은 탄소고요. 이 자리가 차수가 낮은 탄소죠. 자, 그래서 차수가 높은 쪽으로 수소가 들어가고요. 차수가 낮은 쪽으로 붕소가 붙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갔으니까 둘 다 점선 방향에 결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H2O2와 OH-, 그러니까 붕소하고 수소가 첨가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붕소하고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간단한 구조만 한번 그려놓고 보시죠. 여기에다가
BH3 이런 걸 넣어버리게 되면요. 이렇게 붕소가 전자를 받아들이고 수소가 전자쌍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BH2 이렇게 결합하게 되고 여기에 수소가 붙겠네요. 자, 이 상태가 되는데 붕소는 어찌됐든 수소가 떨어져 나가자마자 다시 비어있는 피 오비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다른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알케인이 있으면 또 들어가겠죠, 여기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반응을 진행하게 되면은 붕소 원자에 붙어있던 수소들이 모조리 다 첨가가 돼서 이런 상태까지 가게 돼요. 더 이상 붕소에 수소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알케인에 첨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 3몰에 대해서 이 BH3는 1몰이 반응하는 3대 1의 반응을 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후처리 과정으로 H2O2하고 OH- 같은 염기성 조건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주게 되면요. H2O2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분자인데 OH-가 염기가 요 과산화수소에서 수소 하나를 뜯어버려요. 그럼 이 H2O2가 이런 식으로 OO-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제 이 붕소와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이 화합물을 만나게 되면은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붕소 쪽으로 이렇게 딱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결합이 형성되겠죠. 이걸 전부 다 그냥 에틸기로 표현할게요. 에틸기로. 그럼 붕소에 에틸기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에틸기가 붙어 있고요. 나머지 에틸기 하나는 그냥 결합선으로 나타낼게요. 앞으로 메커니즘을 표시해야 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H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붕소에는 음전하를 띄었겠죠. 자, 이때 이 에틸기들 세 개 중에 하나가 이 붕소가 음전하를 가지자마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붕소가 전자쌍을 받자마자 음전하를 띄게 되면 수소가 음전하를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수소보다도 전기음성도 센 이 탄소들은 당연히 음전하를 가지고 떨어져 나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요 산소하고요, 이 산소하고 두 개가 똑같은 산소와 산소의 결합이지만 이쪽 산소에는 음전하를 띤 붕소에 결합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혀 전하를 띠지 않은 산소에 수소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붕소보다는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높다고 그랬고, 여긴 또 음전하를 띠고 있고 여기는 음전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는 산소 쪽으로 살짝 쏠리게 돼요. 이쪽이 전자를 더 많이, 이 공유 전자쌍을 전기음성도가 더 낮은, 수소보다 더 낮은 붕소가 산소 쪽으로 조금 더 몰아주기 때문에 이쪽이 전자밀도가 높고 얘가 전자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산소와 똑같은 산소와 산소의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유도 효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치환기들 유도 효과로 시그마 전자가 이렇게 치우칩니다. 그때 시그마 전자가 치우침에 따라서 여기 시그마 스타에 약간의 델타 플러스라도 걸리게 된다면은 붕소에서 떨어져 나오는 탄소가 전자쌍을, 여기에 있는 공유 전자쌍을 빼앗아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바로 이웃 자리로 전자를 뺏겨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OH-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까지 물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뭐 이것도 원리니까 하나쯤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붕소 원자 주변에 에틸기가 일단 두 개가 남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산소가 붙어 있는데 여기로 에틸기가 넘어와 있고요. OH-가 떨어져 나와 있겠죠. 자, 이게 붕소에는 또 비어있는 오비탈이 생겼으니까 OH-가 전자쌍을 또 붕소에게 제공해요. 그렇게 되면은 에틸기가 있고요. 붕소가 있고요. 여기에 에틸기 또 하나가 붙어 있고 여기에 에틸기가 붙어 있고 여기는 OH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음전하 띄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는 이제 이 탄소들보다 산소가 떨어져 나오기 제일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O-에 에틸기 붙어 있는 이런 게 하나 떨어져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용해간에 이 H2O2하고 OH-를 거량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앞에서 일어났던 반응이,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 세 번 연속적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여기에 붙어 있던 에틸기들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에톡사이드 음이온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업 과정이라고 하는 반응의 마무리 단계에서 물 같은 것만 집어넣어줘도 H+가 여기에 다 붙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틸기가 붙어 있는 맨 말단에 여기 이거 프로필기에서 시작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는 탄소가 두 개로 줄었네요. 그러니까
에틸기가 아니라 사실은 프로필기네요. 근데 뭐 이미 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 가지고 탄소 하나씩 더 늘려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끝에 OH가 붙어있는 이런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여기 탄소수 좀 부족했던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되겠고요. 이것도 프로필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프로필기.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탄소가 3개짜리 이렇게 붙어있는 프로필 알코올이 주생성물로 얻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붕소가 붙은 자리, 이 붕소가 붙은 자리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H2O2와 OH-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OH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입체 배열 같은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탄소에 이렇게 붕소가 붙어 있었는데 이 붕소 원자 주변에 산소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 시그마 전자쌍, 그러니까 이 전자쌍이 다른 수소들하고 입체별이 뭐 바뀌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이 전자쌍을 가지고 고스란히 그대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합선의 이 배열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산소하고 결합, 붕소하고의 결합하고 산소하고의 결합, 요것만 바뀌는 거지 다른 입체 배열들이 전혀 변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체 배열은 언제나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붕소가 붙어 있던 자리가 그대로 OH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따라서 H 하나랑 차수가 높은 쪽으로 H, 그 다음에 차수가 낮은 쪽으로 OH가 붙어 있는, 마치 물이 첨가된 반응과 동등한 이런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온다라는 게 이 반응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세인 어디션으로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성물의 입체 배열에 주의해서, 마치 앞쪽에서 안티 어디션 같은 경우에 입체 배열을 자주 물어본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시 첨가이기 때문에 안티 첨가하고 입체 배열이 좀 다른 구조만 얻어지게 되죠. 한 가지로만 딱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3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BH3는 뭐 앞쪽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BH3는 THF라고 하는 용매나 아니면 다이에틸 이더라고 하는 용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BH3를 사용할 때는 이제 왜 저런 용매들을 주로 사용하느냐면은 이 BH3가 원래 비어있는 피오비타를 가졌기 때문에 옥텟이 만족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도 이 비어있는 피오비탈로 전자쌍을 매우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H-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BH3의 반응이 이 시약에 그 변질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만 만나더라도 물 분자가 여기로 슉 들어가서 이게 H-가 막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안정화시키려고 원래부터 이 비어있는 피오비탈에 이렇게 산소 원자가 이렇게 배위 결합 형태로 살짝 걸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결합을 해버리면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시 전자를 가지고 얘가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원상복구가 되기가 쉬운 이런 용매들을 사용해 주는 게 이게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라고 하는 THF 용매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면은 조금 안정화에 기여를 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용매를 많이 쓰는 거고, 다이에트리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뭐 비슷한 구조예요. 이건 고리 구조고 이건 사술 구조일 뿐이지만 이 산소에도 어쨌든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살짝 여기에 배위 결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여기서 디프로토네이션 될 만한 수소들은 없으니까 이런 용매들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BH3를 살짝 안정화시킬 만한 그런 용매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처음 반응을 접할 때 이렇게 반응식이 뭐 A라는 것부터 B로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에서 1번 해놓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BH3 이렇게만 써주는데 옆에다가 THF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 시약은 뭐야, 이건 뭐에 사용되는 걸까, 어떻게든 이걸 써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착각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 옆에 써 있는 이런 종류들, 그러니까 이 용매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용매로 사용하는 거라서 반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붕소 원자에 결합한 수소 개수, 그래서 3당량의 알켄이 사용되고요. 거기에 BH3는 1당량만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붕소 원자의 수소 개수만큼 알킬기가 첨가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후처리 과정에서 H2O2와 OH-로 처리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붕소가 붙어 있던 자리가 싹 다 OH로 변하게 되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이 바로 이 하이드로보레이션이라고 하는 BH3 첨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BH3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대 1로 알케는 3당량에 대해서 BH3 1당량만 사용하는 이런 스타일로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BH3가 뭐 굳이 그렇게 뭐 이 알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과량을 넣지 않으면 뭐 이렇게 3당량하고 반응하겠지만은, 어찌됐든 BH3가 한 번 첨가되고 두 번 첨가되고 세 번 첨가되게끔 하는 것보다는 1대1로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반응을 이렇게 디자인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효과를 주기 위해서 BH3를 좀 개량해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BH3 말고 이렇게 R2BH라고 하는, 원래부터 붕소에 알킬기를 2개 붙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게끔 이렇게 만든 보레인들을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9BBN이라고 하는 시약이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고요. 또 이 옆에 나와 있는 다이시아밀 보레인, 이런 것들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거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것도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서 시아밀기가 2개 붙어 있는 보레인이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써버리죠. 시아밀기가 2개 붙어 있는 보레인. 그래서 시아2BH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BBN 다이시아밀 보레인, 이건 기출에도 되게 자주 나온 그런 종류의 화학종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나머지 이런 종류들도 있어요. 텍실 보레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 알킬기가 좀 복잡한 게 하나가 붙어 있는 이런 모노알킬 보레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사이클로 헥실 보레인, 이런 것들도 종종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약자로 뭐라고 쓰냐면은 사이클로 헥실을 그냥 이렇게 써버려요. CY 이렇게 해놓고 2BH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같은 거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이클로 헥실의 약자가 CY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카테콜 보레인이라고 하는, 카테콜이라는 것이 원래 벤젠고리에 OH가 2개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카테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가 보레인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또 이것도 뭐 비슷비슷한 시약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류들을 사용해서도 많이 한다. 그럼 1대1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9BBN이나 다이시아밀 보레인 같은 경우에는 붕소 원자를 중심으로 양옆에 엄청나게 덩치가 큰, 이렇게 덩치가 무지막지하게 큰 이런 입체장애가 크게 걸리는 알킬기들이 2개나 붙어 있다 보니까, 얘는 사실은 이 구조가 실제로는 뭐 이렇게 생긴 거라고 봐야죠. 팔각형 고리 구조에,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은 팔각형 고리 구조에 여기에 붕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BH가.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덩치 큰 거, 여기 덩치 큰 거. 더군다나 사슬 구조처럼 자유롭게 회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리로 엮여 있는 거라서 입체장애가 무지막지하게 크게 걸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붕소하고 수소 주변에 이렇게 결합선들이 엄청 커다란 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입체장애가 아주 제일 크게 걸려 있는 그런 시약이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보시면요, 이게 제일 입체장애가 커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요거고요. 그 다음이 이런 종류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입체장애가 많이 걸리는 보레인이다. 그래서 입체장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이 앞에서 배운 거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입체장애보다는 그 반응에 참여하는 알켄의 전자밀도, 그래서 전자밀도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붕소 자체가 아주 강한 친전자체도 아닌데다가,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해서 전자를 막 보기만 하면 엄청 막 전자를 뺏어가려고 하는 반응성이 매우 큰 그런 녀석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붕소가 수소보다도 전기음 성도가 약하다고 해서 전자를 땡기는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단지 옥텟이 깨져 있는 p 오비탈 때문에 반응이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다지 강하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덩치가 이렇게 커다란 게 붙어 있으니까 전자 밀도보다도 입체장애가 제일 적은 부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입체장애를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반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지우고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알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켄의 왼쪽에는 아이소프로필기가 붙어 있고요. 알켄의 오른쪽에는 메틸기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입체 장애를 본다면 메틸기가 훨씬 적어요. 그때 R2BH라고 하는 다이알킬보레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붕소가 이 자리로 들어가고 수소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수소가 여기로 들어가고 붕소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알킬기가 여기에 덩치가 커다란 게 붙어 있으면, 여기에 알킬기가 커다란 게 붙어 있으면은 메틸기하고는 입체 장애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이소프로필기랑은 입체 장애가 좀 더 크게 걸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종류, 알킬기의 종류에 따라서 비율을 쭉 따져 보니까 BH3 그냥 붕소 주변에 수소만 붙어 있을 때는 57대 43이라고 하는 비율로 이 왼쪽의 생성물하고 오른쪽의 생성물 중에서 이쪽이 약간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별 차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텍실보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알킬기가 좀 덩치가 큰 게 붙어 있는 걸 하니까 66대 34로 쭉 이렇게 비율이 바뀌어 버렸고요. 다이시아밀보레인 쓰니까 97대 3으로 이건 거의 나오지 않게 되고요. 9BBN 쓰니까 99.8대 0.2라고 하는 비율로 어마어마하게 이쪽으로 이제 많이 한쪽 생성물 위주로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9BB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분자 구조가 여기에도 이중결합이 있고요. 이런 데도 이중결합이 있어요. 분자 내에 이중결합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알켄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변에 알킬 그룹이 이렇게 더 많이 붙어 있는 거. 요 알켄을 기준으로 해서는 알킬 그룹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주변에 이 이중결합 기준으로 치환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수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자밀도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조에다가 X2를 1당량만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서는 1번으로 들어가게 돼요. 전자밀도가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주변의 알킬기가 파이 전자를 갈무리해서 가운데로 모아주니까 주변에 시그마 전자가 하이퍼컨저게이션에서 파이 전자들을 모아주잖아요. 파이스타로 전이 되는 걸 막아서. 아무튼 그래서 1번에서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반응은 이렇게 여기 이중결합은 반응하지 않고 이 자리로 X가 이렇게 안티어디션으로 들어간 생성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9BBN이나 다이시아밀보레인 같은 이런 시약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전자밀도 다 무시하시고요. 가장 입체장애가 적어서 충돌하기 제일 쉬운 자리, 여기로 BR2가 이렇게 결합한 이런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 9BBN이나 다이시아밀보레인이 나오면은 일단 입체장애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라 라는 것이 시험에서 되게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다이시아밀보레인 9BBN 나오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세요. 입체장애가 제일 최우선이에요. 근데 입체장애가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전자밀도를 보시긴 봐야 되겠죠. 아무튼 친전자성 첨가 반응들은 이렇게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